좋은 대회 개회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사회를 맡은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팀장 신선영입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회에 참석해주신 발표자 그리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회는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족의 주체성 확립과 인식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화성시 장애인가족 자기주장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임종필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한 제3회 화성시 장애인 가족 자기주장 대회에 용기 내서 참여해 주신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사회적 인식 개선과 그리고 고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보통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참여해 주신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 공유에 대한 동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자리인 만큼 참여를 해주신 가족분들이 좀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장애인 가족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전파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회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오늘 좋은 얘기 들려주시면 저희가 지역사회에 대해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강길 가족 대표인 임강길님께서 장애 인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더는 장애가 되지 않는 날까지 열심히 달리는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임광길이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화성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또 함께 할 동반자가 있어서, 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또 어떤 분은 로또에 당첨되어서, 또 어떤 분은 가정이 있어서,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출세해서, 또 어떤 분은 건강해서, 또 어떤 분은 좋은 곳, 좋은 집에서 살아서, 또 어떤 분은 좋은 사회에서 살아서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행복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즉 든든한 경제를 기초로 하여 의식주행에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는 정신적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화목한 가정, 건강한 신체, 유쾌한 심정, 아름다운 사랑, 들끓는 욕망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사회적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안정된 사회환경, 깨끗한 사회환경, 융합된 어울림 환경 등이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화제 중에서 융합된 어울림 속의 장애인과의 어울림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불쌍한 존재, 심지어 불편한 존재, 무서운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고 해서 노인과 쇠약한 사람들을 지게에 지고 산에다 버리는 풍습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AI 기술이 도입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는 더는 개인적 병력에 따른 개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과 사회적 환경 사이 상호작용 맥락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 앞에 계단이 있다면 저와 같은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은 혼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휠체어를 탄 제가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기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요. 이러면 휠체어를 탄 저에게도 장애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소통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임광길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뜰 것입니다. 장애에 대한 문제를 더 한층 묻고 싶다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는 시대는 차츰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장애인은 자기 장애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여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융합하여 어울려 산다면 우리 사회가 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을 않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가 되는 사회 장벽을 허물기에 노력합시다. 파이팅!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애가 드는 장애가 되지 않는 날까지 열심히 달리는 사회적 장애인 강사 임광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대 흐름에 따른 장애 인식에 대한 변화를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만나는 환경적 장애물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하승욱 가족 대표이신 하승욱 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하승욱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화성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30살이 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귀에서 온 집안에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도 못하고 잘 웃지도 않고 늘 숫자만 세고 있는 저로 인해 부모님은 늘 걱정과 근심으로 지냈다고 해요. 3살부터 받은 언어 교육과 인지 교육, 놀이치어, 사회성 훈련 등 많은 교육으로 지금은 글도 읽을 수 있고 전화도 받고 물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은 저의 교육비로 인해 노후 준비를 하나로 못했다고 노후가 걱정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오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4시간 일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제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수원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 걸립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화성에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장애인에게도 무상버스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교통카드는 지하철만 되어 지하철을 타지 않고 버스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무상버스 카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스타가 되고 싶어 자격증도 따고 매주 토요일마다 화성시 장애인 부모회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처염색으로 스카파 손수건 등 예쁜 색깔의 작품을 만들고 목공예와 가죽공예 작품과 지가제빵도 만듭니다. 저는 만들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교육도 30살이 넘으면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30살, 40살, 50살이 되어도 오래오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살이 넘은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장애인 부모에서 받아온 직업훈련 교육을 연예인은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오래오래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는 아린복지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복지관 요리교실에서 배운 실력으로 집에서 김밥도 만들고 피클도 만들었습니다. 불이 날까봐 엄마는 늘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주로 합니다. 설거지도 잘해서 부모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수희 최고야 하십니다. 엄마는 제가 점점 말을 못하게 되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언어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2년을 교육을 받고 종료되어 다시 신청했지만 복지관 언어 치료를 5년째 기다려도 대기입니다. 언어 치료를 빨리 할 수 있게 언어 치료 교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꿈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장애이지만 일찍 일어나 출근하며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지관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발전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기쁨을 주고 요리도 하고 커피도 만들어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화성시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감사합니다. 네, 화성시가 장애인과 노약자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으로 더욱 발전하길 소망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기회의 평등에도 앞장서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욱 씨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집 가까운 곳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입니다. 김주영 가족 대표인 김영림 님이 중증 장애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림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요. 저희 자녀는 33살이고 자폐성 중증 발달 장애인인데요. 현재 저희 자녀는 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내빈 여러분들은 장애인 자녀를 양육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시겠지요. 때문에 힘들었던 양육 문제를 이야기하면 나도 겪어왔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 똑같은 레파토리 지겹다. 신선한 주제, 재밌는 히스토리 없냐? 하시겠지요. 네, 저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울고 웃었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며 여러분들과 한바탕 웃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된 무거운 주제를 가져온 것은 내빈 여러분 중에 자녀가 거주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자녀를 시설에 입소시킨 부모로서 나의 사후에 나의 자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의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금쪽 같은 아들은 태어나 6개월 때 심한 열감기를 앓았고 응급실에 실려가 라이 증후군이란 병명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고 발육이 늦었고요. 첫돌이 되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늦둥이도 있다 하시면서 저를 안심시켰는데요. 저도 한편 기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7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떼웠다는데 우리 아들도 혹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3살, 4살이 되어도 말을 안 하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는 물론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진단을 받으셨듯 저도 입소문에
입소문난 좋다는 곳은 다 가서 진단받았고 청각검사도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자폐성 장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특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길처럼 특수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으면서 한편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내 자식은 특별하다. 때문에 내 자식은 분명 정상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9살에 초등학교 입학하여 일반 중학교에서 반 아이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로 인한 상처로 고등학교는 특수학교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대학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갈 곳이라곤 복지관밖에 없으니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사후 내 장애인 자녀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무병장수하면서 내 자식 하나 털끝도 못 건드리게 지켜주면서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에 접어든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문득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딸이 같이 늙어가는 장애인 동생을 잘 돌봐 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사후 비장애인 자녀들이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딸에게 엄마가 죽으면 동생을 돌보아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동생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남친 집안에서 장애가 있는 집안의 딸과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 결혼을 반대하여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도 절대 결혼을 안 한다고 했던 거죠. 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내가 낳은 장애인 자식 돌보기도 힘든데 딸한테 장애인 동생을 보살펴 달라는 짐을 대물림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의 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커서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인지가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립할 수 있는 인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28살에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아들이 입소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참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이고 장애인 동생을 돌봄을 오롯이 딸한테 짐 지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딸이라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하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던 거죠. 시설에는 영양사, 간호사, 촉탁의사, 언어, 음악, 미술, 운동치료사들이 장애인 인지에 맞는 교육을 하면서 지역사회 탐방과 여행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폐쇄된 곳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전문가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작은 사회이고 현재 아들은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시설을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22일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탈시설 로드맵이란 신규 시설 입소 금지, 신규 시설 설치 금지,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10년 이내에 폐쇄하겠다는 획일적인 정책입니다. 전국의 거주시설을 10년 이내에 폐쇄하면은 모든 장애인들은 시설에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자립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벌써 서울에서는 이 두 곳의 시설 폐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엊그제 장애인의 날인데요. 경기도 도의원 윤호준 의원이 탈시설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지금 지방 정치인들까지 탈시설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자녀를 집에 데리고 있어 거주시설이 자립이나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시겠지만 곧 다가올 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곧 돌아오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가 자립을 하든지 거주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선택할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폐쇄되면 모든 장애인들은 자립주택이라는 원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룸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야 되고요. 원룸에 월세도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재가에서 받는 복지 서비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당연 정부에 재가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하면서 한편으론 나의 사후, 내 자녀가 살아가는 제2의 집인 거주시설 폐쇄 정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비장애인 자녀에게 장애인 형제의 돌봄을 대물림해주지 않으려면 거주시설을 지켜내야 합니다. 장애인 형제를 두어 마음 고생하며 살아온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우리 그 아들과 딸들이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때문에 딸들과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거주시설 폐쇄 정책에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좀 가져주세요. 네, 발달장애를 양육하거나 돌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내용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오늘 자리에서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언니를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정영 가족대표이신 김하연님이십니다. 저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길초등학교 4학년 6반 김하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중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 저 이렇게 4명입니다. 먼저 엄마를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요리를 잘하십니다. 그 중에서 김치를 종류별로 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화초를 좋아하셔서 우리 집에는 화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자전거도 같이 타고 게임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피곤하신데도 여행을 자주 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저희 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언니는 저와 같은 학교 6학년입니다. 저희 언니는 말썽도 많이 부리고 학교 방송에도 나오는 전교생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학생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사라져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친구들과 동생들을 때리기도 하여서 엄마가 학교에 많이 불려가십니다. 그리고 6학년인데도 엄마가 등하교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엔 언니가 많이 창피하였는데 지금은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면 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주머니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니 때문에 행복할 때가 더 많아요. 무엇이 행복하냐면 언니가 선생님께 간식을 받으면 저에게 달려와서 주고 갑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춤을 추어서 우리 가족을 웃게 해주곤 합니다. 저희 언니는 때론 동생 같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언니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저랑 더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가족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족을 웃게 만들어주는 언니 덕분에 행복할 때가 더 많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어머님, 네, 주말에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뿐인 언니와 매일매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첼리스트를 꿈꾸며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준영 가족 대표이신 김준영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만 29세 김순영입니다. 상남인 아빠의 맏아들로 태어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10개월 쯤에 걷기 시작했고 돌이 되어서는 뛰어다녔습니다. 발육이 빠르고 기특함도 잠시 언어도 말뜻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다른 행동에 병원을 찾았지만 18개월에 사폐 진단을 받고 부모님은 슬퍼할 여력도 없이 특수 교육을 시작했고 저는 부모님과 놀이터에 나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잊어버리고 대로를 무단 횡단하여 지나가는 차를 다 세워놓고 위험도 모른 채 행복해하며 웃고 있었답니다. 놀이터 갈 때, 산책할 때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함께 외출해서 아무 일 없이 함께 귀가하는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매번 저를 잃어버려 찾고 또 찾았지만 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산을 다니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치료실을 다니고 교육을 하면 일반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생일이 빠른 저를 1년 유예까지 했지만 약속하게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인지 능력도 안 되고 언어로 대화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부모님은 어느 날 중소음인 첼로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산만함을 잡아주시려고 시작한 첼로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은 살이 생기고 힘들어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몸이 기억할 때까지 했어요. 언어도 사회성도 없는 저에게 셀로나는 악기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저는 미랄 셀로 앙상블 날개에 오디션을 봤어. 지금은 날개 단원으로 1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 연수회도 하고 있어요. 비록 언어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첼로 연수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함께하며 음악으로 타인과 교감하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도 목동 이음토에 일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악기 연행이 있었대요도 했습니다. 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게 화성시에도 장애인 앙상블을 상단해 주세요. 장애인의 아름다운 도전을 위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폐성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님의 첼로 연주가 무척 기대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에도 장애인 앙상블이 창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자는 강인의 가족 대표이신 강성숙님이십니다. 발표 주제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인의 고모 강성숙입니다. 우리 이내는 혼자만의 세상에서 평온을 누리며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내는 현재 양감에 있는 아름보 작업장에서 오전에 2시간 단순 작업을 하고 오후에 3시간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주 5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아주 좋아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의 활동이 불안해서인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지 말을 안 하고 집에 오면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고모한테 쏟아 놓아요. 하루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친구들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고모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이내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9년서부터 23년까지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말을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내가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이내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이내는 윗사람이나 자기 또래와는 부담스러워 말을 안 하지만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제법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과 안아주면서 친하게 아이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내의 성격은 사실 활동적이어서 공을 갖고 놀다든가 밖에서 하는 그런 운동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내가 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자전거를 아주 잘 탑니다. 사실 고모인 제가 집에서 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에서 이내가 집에서 태블릿을 보면서 비디오,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집에서는 주로 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말에는 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제가 주로 네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온 그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데 2019년에 그 임신한 네팔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그를 병원에 가는 일도 도와줬고 아기 낳는 일 또 아기를 한국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5살이 돼서 엄마 아빠는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고 이 여자아이는 어린이집 다니면서 한국말을 잘하는데 엄마 아빠보다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우리 이내는 그 꼬마 여자애랑 함께 놀면서 그 여자애도 이내를 너무 좋아하고 언니처럼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네팔 여자애가 잘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우리 이내가 정말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이내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춤추면서 놀 그런 앞으로의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신세계가 도래할 때 우리 이내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며 이내가 하고 싶은 노래하며 춤추는 그런 때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 이내와 저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었던 조카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봐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갯말에 혼잣만의 세상에서 평온을 누리며 자신만의 삶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따뜻함을 나누면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나의 극복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조윤진님 가족 대표 조윤진님이십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만큼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많이 힘들었고 목발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버스를 탈 때도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버스가 대부분이라서 멀리 있는 곳은 가기 힘들었고 30번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쳐 가시는 기사님들이 많아서 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이나 아파트 등이 많아서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혼자 다니기 힘들었고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유 없이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재활을 하면서 다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척추측만증을 앓아서 휠체어를 타면서 많이 심해져서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들을 과거로 놓고 제가 공부도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쉽게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유 없이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재활을 하면서 나아지고 걷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처럼 아직도 많이 힘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저처럼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지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딘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편했던 일상의 내용을 용기 내어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수술과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하여 걷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변에 담담히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주장대회는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인식 개선을 꾀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자기주장대회에서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요. 모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오늘 대회를 주최 주관한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임종필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장애인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임광길님. 임광길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장애인식 개선상 임광길. 네, 귀하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제3회 화성시 장애인 가족 자기주장대회에서 진솔하게 나와 가족의 이야기를 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3일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네, 축하드리고 저희 다음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하승욱님. 하승욱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기쁨상 하승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영임님. 김영임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뜨거운 울림상, 김영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입니다. 우리 언니를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하연님. 네, 김하연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가족사랑상, 김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입니다. 첼리스트를 꿈꾸며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준영님. 김준영님께서는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상장, 미래의 음악인상, 김준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강성수님. 강성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희망 가득상, 강성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나의 극복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조윤진님. 조윤진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극복상, 조윤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감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앞으로 계속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